보세요. 추가 납입은 안 되니까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라 라고 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아까도 상담을 했었어요. 자, 기존에 연금보험을 가입한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연금보험 만약에 10년 납을 했다. 근데 지금 9년째 납입을 했어요. 추가 납입 보험료 없이 기본보험료로만 쭉 한 달에 예를 들어 20만원씩 납입했다. 그럼 1년이면 240, 10년이면 2400. 지금 9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한 2천만원 냈다고 쳐. 근데 9년 냈어. 근데 앞으로 1년만 더 내면 되는 건데 보니까 이게 최저 보증률이 되게 3%로 높다. 그러면 지금까지 납입하지 않았었던 2배수로 납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았었던 추가 납입 보험료는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상품마다 조금 틀려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품은 지금까지 납입하지 못했었던 추가 납입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최저 보증 공시이율로 굴러가기 때문에 10년이 됐든 뭐 15년이 됐든 그건 계속 굴러가는 거니까 좋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내 방송을 보고 물어본 거야, 설계사한테. 물론 그 설계사, 그 연금보험을 가입할 당시의 설계사는 이미 그만뒀고 계약 없으니까 그만뒀잖아. 그쵸? 이미 그만뒀고 자기가 관리를 해주겠다며 연락을 받고 온 설계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설계사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러저러해서 추가 납입을 하고 싶다. 어떤 방송에 보니까 추가 납입이 좋다는데 지금까지 납입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 한꺼번에 추가 납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설계사 왈 추가 납입은 할 수 없고 신규로 이거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들이밀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고객은 모르는 거야. 당연히 추가 납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 납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그놈의 설계사는 추가 납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입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설계서를 밀어 넣었느냐. 추가 납입 2배를 해서 지금까지 밀렸던 거 예를 들어 몇 천만 원 내지 않습니까? 이 설계사한테 떨어지는 돈은 단 10원 한 장 없어요.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게 없어. 수수료조차도 운용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는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라 그랬냐. 추가 납입은 안 됩니다 라고 해놓고 지가 지금 또 새로운 보험의 가입 설계서를 가져간 거야. 이게 더 좋다고. 왜? 이거 신규로 나오면 어차피 수수료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건 지가 홀라다 꿀꺽 다 쳐먹는 거거든. 모든 보험사는, 보험 설계사는 내가 뭐 어떻다 그랬어. 이 새끼들은 수당이 안 되잖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13살부터인가 16살까지는 실비보험이 안 된다 그랬죠? 실비보험이 가입 안 된다고 설계사가 얘기했어요 그랬죠? 내가 뭐라 그랬어? 카톡으로 뭐라 그랬어요? 다 구랍니다. 개소리 까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돈이 안 되는 건 일단 그렇다고 쳐. 일단 돈이 안 되는 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일단 이거는 양심의 문제잖아. 아무리 돈이 안 돼도 자기가 해주지는 않을지언정 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안 된다라고만 한 거야. 그럼 개쓰레기잖아요 그거는. 일단 돈을 떠나서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어떻게 13살에서 16살짜리는 어떻게 실비가 가입이 안 돼? 우리나라에 그런 보험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거 없단 말이야. 대체 납입하는 도중에 후유장이 합산돼서 납입 면제가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보험 상품 중에 단 한 개도 없어요. 근데 허민이 그렇게 팔아먹었잖아. 그쵸? 근데 자기는 지금도 그런 반성을 하지 않아요. 사과 방송 하나면 되는 거야 걔는. 근데 지금까지 사과 방송을 하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후유장이 합산된다, 의사한테 합산해달라고 하면 해준다, 이런 영상만 주구장창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돈 많이 벌다 꼬꾸라진 거 아니야. 그냥 영업방해로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끝나고. 그쵸?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하고 좀 하면은 좋은데 어쩌면 설계사들은 돈이 안 되잖아? 절대 꿈쩍을 안 합니다. 나 진짜 이런 인간, 이런 종족들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내가 그래서 그 전에 단독 실비만 가입해라. 의무부가 특약 넣지 말고 했더니 설계사 새끼들이 개 지랄 엽차기들을 하고 그랬었잖아. 너나 실비 가입해 이 새끼야. 암에라 걸려서 돼져라 막 그랬었어요 설계사 새끼들이.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게? 자, 우리 하유랑요. 설계사들 말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동생 유병자 실비로 들었는데 이게 유병자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할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모야모야병으로 마지막 수술한 게 약 10년 전이고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만 하고 추가 치료한 게 없는데 이 경우 유병자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심사를 넣어보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 설계사는 왜 이거를 유병자로 넣느냐?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아예 심사 자체가 아니야. 그냥 통과야. 이거는 아예 병력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병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넣은 거야.
아시겠죠? 아유 그래요. 10년 전에 그 지금 1년에 한 번씩 검사만 하고 추가 검사 같은 거 한 거 없는데 이건 유병자로 들어갈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유랑님. 대한민국에선 초특급 말고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 왜? 보험 설계사라기보다는 공인중개사가 많다. 공인중개사를 평가절하 하는 게 아니라 설계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대해서는 지읒도 알지 못하는 것들. 어떤 얘기를 물어봐봤자 10명한테 물어보잖아? 10명에 대한 답변이 다 틀립니다. 이게 무슨 보험 설계사입니까? 공인중개사지.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한의원에 다닌 것도 고지해야 하나요? 당연히 고지 대상입니다. 일주일 이상 치료받은 거는 5년 내에 고지 대상이고 한 달 이상 약 먹은 거는 5년 내에 고지 대상이고 알겠죠? 일주일 이상 치료받지 않은 거는 3개월이 지나면 빠지는데 보험금을 청구했으면 이건 역시 고지 대상이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종수술비가 뭐예요? 라고 했어요. 1종, 2종, 3종, 4종, 5종이 가장 어려운 수술 1종이 가장 쉬운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1종 수술 같은 경우가 치질 수술, 뭐 제왕절개 수술. 야 제왕절개가 쉽냐? 근데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하니까 보험사에서는 쉽다고 보는 거예요. 제왕절개 또는 치질 수술 같은 거 요런 것들. 치질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 더럽게 아프거든. 뭐 대장 용종을 떼어놨다든가 뭐 요런 거. 아 대장 용종은 2종으로 들어가는구나. 근데 아무튼 어찌됐건 가장 폭넓은 수술비 종수술비가 생명에서 보장하는 1종에서 5종 수술인데 아직까지는 손해보험에서는 1종에서 5종 수술비가 없었어요. 뭐 64대 수술비, 뭐 32대 수술비, 뭐 16대, 8대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었지만 아무리 세분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의 종수술비는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치질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탑재가 됐습니다. 종수술비가 탑재가 돼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요즘 까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생명보험의 종수술비가 넓은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었거든. 그러나 이게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손해보험 기가 아주 기에 똥 차도록 좋아요. 알겠죠? 기똥차게 좋습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님 암보험 진단금을 20년 납 80세 만기, 20년 납 20년 만기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얼마든지 가입 가능합니다. 중복 가입이 안 되는 것들 뭐 가족 일배책이라든가 뭐 운전자 보험, 형사비전금, 벌금 방어비용 뭐 이런 거라든가 다음에 또 안 되는 거 있잖아. 또 뭐지 또 그런 것들 안 되고 나머지 것들은 중복 보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시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39세 3년 갱신 100세 만기 암보험이에요. 이거 7년 가입했는데 해제해야 되는지 아까 오타 났어요. 그쵸? 30년 갱신형은 있지 않거든.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30년 갱신.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공이 하나 더 붙었구나. 김다라님 아유 그래요. 해지해야 되는지요? 라고 했어요. 김다라님 그거 해지해야 돼. 우리 김다라님은 나이가 아직은 젊어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안 맞아. 갱신형이 맞지 않는 여자야. 알겠죠? 초특급 남자 말 들으세요. 그래. 전에 해외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해외에서 치료받으면 현재 실비나 종합보험 가입 때 고지하고 상해 쪽 전체 부담부 생길까요? 아니 5년 지나야 가입할 수 있으려나요? 했어요. 외국에서 치료받은 건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꼭 저런 거를 고지하라고 하는 그 비읍 같은 설계사들이 있어요. 병신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비읍은 뭐니? 뭔가 좀 바꿔서 써야 되잖아. 그쵸? 다변화를 줘야 되는 거지. 다변화, 다각화. 해외에서 치료받은 거는 고지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초특급 말 들으세요. 우리 이재니님. 설계사한테 삼성생명 종신 플러스 실비를 단독 실비로 계약 전환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까 종신에 들어가 있는 거죠. 했는데 종신을 뺄 수가 없다 하네요. 감액하고 실비하라고 하네요. 맞나요? 라고 했어. 헛소리 집어치라고 하세요.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콜센터로 전화해서 지금 종신 안에 들어가 있는 실비를 지금의 착한 실비로 전환해달라고 콜센터로 얘기하세요. 알겠죠? 만약에 안 하면은 지점을 직접 신분증 들고 계약자 신분증 들고 내 방에서 바꿔버리세요. 지금의 착한 실비로 빼내고 설계사들한테 백날 물어봐봤자 소용이 없어. 우리 이재니님 알겠죠? 아유 그래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다 알아요. 설계사랑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아이 그래. 지인 자녀 보험인데요. 롯데 더할찬 보험을 상해 사망 20년 만기 20년 납 해가지고 1억 5천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3천 20년 납 100세 이렇게 설계가 되었던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왜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김미리님이 왜 꽂혔느냐? 아 애긴데 상해 사망 20년 만기 20년 납 이걸 1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필요도 없는데 이걸 왜 넣고 자빠졌지?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이거는 의무부과 담보예요. 그래서 뺄 수는 없어.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자녀보험인데 더 알찬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삐꾸입니다. 왜?
더 알차는 종합보험이 아니고 3대 질병 위주로 되어 있는 보험이야. 따라서 어린이 보험을 지금 자녀 보험을 가입할 정도면 기존에 빵빵한 보험이 있고 추가적으로 3대 질병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알찬을 넣었어야 되는데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기존 보험이 빵빵할 리가 없어. 더 알찬으로 하나로 분명히 민 건데 이거는 종합이 아닙니다. 담보의 개수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잘못 가입한 보험이야.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도담은 인정하겠지만 도담이 아닌 더 알찬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상품 선택 자체가 삐꾸다. 그래서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뭐 20세 만기 20년 나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가 무슨 뭐 어떻게 들어가 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상품 선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알겠죠? 김미리님? 지금 아주 작심하고 야심차게 질문을 던졌는데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다. 알겠죠? 저도 방금 하나생명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2009년에 가입한 CI 종신보험에 속한 실손 의료비는 착한 실비로 전환할 수 없다고 하네요라고 했어요.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2009년도가 됐든 2010년도가 됐든 CI가 됐든 종신이 됐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비를 지금의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려면 그 당시에 2009년도까지인가 2013년도까지인가 그게 있어요. 그 이전에 가입한 건 전환이 안 돼. 그 이후에 가입한 건 전환이 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오수경님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아예 그렇습니다. 이런 방송이야. 이게 돼야지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종바리님 어린이 보험에도 종수술비가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지금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종수술비 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쪼크님 3년경시 실비보험료가 74,000원이라서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려고 하니까 공황장애 약공용해서 안 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나요?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알겠죠? 금감원. 왜냐면은 정신과 약 같은 경우는 정신치료제 같은 약 같은 경우는 전환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보험사마다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금감원에다가 민원 넣고 시작합시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이홍균님 어서 들어오세요. 초특근님 안녕하세요. 2달 전에 메리츠 어린이보험을 가입했는데 종수술비가 없던데 손해보면서까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애들 뭐 치질 같은 거 걸리지 않아요. 나중에 치질 걸려서 수술할 때쯤이면 그때는 이미 애들이 다 크고 성장했을 때다. 알겠죠? 아 그렇습니다. 종수술비 안 들어갔다고 해서 해약하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병폐가 뭐라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이 보장 안 됐는데 뇌혈관 허혈성이 들어가니까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라. 질병 후유장애가 한국화재 없었는데 질병 후유장애 생겼으니까 해약하고 다시 가입해라.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 뭐 중상해가 없었는데 중상해가 나왔으니까 해약하고 다시 가입해라.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가 없었는데 지금 생겼으니까 해약하고 다시 가입해라. 맨날 설계사들 맨날 그따위 소리거든.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알겠죠? 초특급 말만 들어라. 아유 그렇습니다. 친구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하다가 축구화 찡이 부러졌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되는 밑에 밖에 있는 찡이 부러졌는데 이거를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해당이 되겠죠. 재물에 피해를 가했을 때 지는 법적으로 지는 배상 책임이 가능하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거거든. 이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건 빌린 물건은 안 돼요. 빌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원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물건이 부서진 거야. 알겠죠? 내가 그 물건을 부서뜨린 게 아니라 재물에 손괴를 가한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자기 물건을 손괴를 가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빌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박성현님? 가족 일배책이 뭐야? 실수로 타인, 무조건 타인이야.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야. 근데 빌린 물건은 물론 이건 남의 거지. 남의 거라서 이거는 남의 물건이긴 하지만 소유권은 그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타인이 아니라 이건 본인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명쾌하시죠? 박성현님? 좋은 질문이야. 이런 질문들을 해야 이 초특급이 항상 더 빛나는 거 아니겠어? 그쵸? 아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차에 뒤에 받치셔서 100대 0 나왔는데 실비로도 중복보상 가능한가요? 라고 했어요. 기존에 가입한 실비에서 상해 의료 실비가 있으면 50% 추가 보상이 가능하지만 상해 의료 실비가 아닌 상해 입통원 의료비다. 그러면 요거는 안 됩니다. 중복보상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 영상들은 다 보고 계시는데 이거 댓글만 안 달 뿐이지. 그쵸? 근데 댓글 달 때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보험 설계사인데 초특급 당신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개빡쳤다. 개빡쳐서 진짜 이 보험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해도 어느 정도지. 네 멋대로 비하 발언하냐? 이 설계사들이 다 그렇진 않고 양심적인 설계사도 있는데 넌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하냐?
라고 해서 빡쳐서 이런 댓글 같은 걸 안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다녀보니까 내가 얘기한 게 99.99% 맞거든. 그러면 초특급 말이 맞았네. 그래서 초특급 이 사람하고 같이 놀아야지. 그래서 댓글을 써주면 재밌는데 그때는 뭐냐, 댓글 안 쓰면 나가버립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저 새끼가 말한 그대로 맞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건 안타까워. 진짜 초특급님 말씀이 맞았습니다라고 또 인정하는 설계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때는 아예 보험 일을 그만둬버리니까 이 보험 쪽에는 다 끊어버리는 거야.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는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더니 결국에 나갈 때는 초특급님 말이 맞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독 차단시켜버리고 나가버립니다. 바보 같은 거죠. 아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정현님 3만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